안녕하세요, 옥입니다. 오늘 제가 할 삼국지 이야기는 삼국지 인물 분석 그 첫 번째 시간, 삼국지 인물은 어떤 인물과 가장 닮아 있을까입니다. 세 나라의 군주 조조, 유비, 송건을 분석하고 위 인물들이 한국의 대표 연예인들 어떤 연예인들과 닮아 있을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난세의 간웅, 위나라의 태조 조조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악인으로 낙인 찍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총나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 삼국지 속에서 조조는 유비에게 최종 보스격인 인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객관적인 시선으로 조조를 바라본다면 조조는 완전 제형 인물에 가깝습니다. 삼국지 속 조조의 능력치는 소위 말하는 사기캐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통솔, 지휘력, 행정, 정치 등 빠지는 분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초고 세 나라 중에서 위나라가 항상 가장 강력한 세력을 유지했던 것도 조조의 이런 능력치가 한몫했다고 할 수 있겠죠. 행정 측면에서 조조의 뛰어난 능력을 살펴보면 둔전제가 바로 그 예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전란으로 버려진 농토들을 모아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농민들은 그 전란으로 버려진 농토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량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여서 농민들은 곡물을 얻고 병사들은 군수물자를 얻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이고 뛰어난 정책과 카리스마까지 겸비한 조조는 소위 말하는 사기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것 같던 조조도 과오가 존재합니다. 몇몇 일화에서 조조의 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 인성 논란의 대표적인 예시가 여백사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 조조는 아버지의 의형제였던 여백사의 집에 찾아가 몸을 숨기게 됩니다. 여백사는 조조를 환대히 반겨주고 본인은 조조를 대접하기 위해 술을 사러 옆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숨어있던 조조는 여백사의 가족들이 돼지를 잡는 소리를 오해하여 여백사의 가족들을 전부 죽이고 마는데요. 이에 더해 조조는 술을 사고 돌아온 여백사까지 죽이고 맙니다. 이러한 여백사 사건과 더불어 서주 대학살 사건, 수춘성 공략 사건 등을 보면 조조의 잔혹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조는 그 명과 암이 확실한 인물인데요. 행정, 정치, 통솔 등 모든 능력치가 뛰어나지만 그 잔혹한 면모는 조조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호불호가 갈리는 조조는 한국의 어떤 연예인과 닮아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인물은 개그맨 이경규입니다. 개그맨 이경규는 호탕하고 대범한 성격과 더불어 토크, 꽁트, 진행 등 능력치가 빠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러한 능력치를 바탕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개그계의 대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꼬꼬면으로 대표되는 사업수완 또한 뛰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이경규에 대한 이미지는 선약보다는 악역에 가깝고 주변 인물들을 깔아뭉개는 호통 개그를 통해 냉혹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친족을 중심으로 위나라를 건설했던 조조와 많이 닮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비, 장비, 관우 삼형제의 맏형, 그리고 촉한의 초대 황제인 유비입니다. 삼국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일지라도 유비의 경우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상 삼국지의 주인공격인 인물입니다. 관우 장비와 함께 도원결의부터 시작하여 제갈량과 만나 조조, 송건과 천하를 산분하는 유비의 모습은 전형적인 주인공 포스를 밟고 있습니다. 유비는 장점이고 단점이 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끄는 매력, 즉 인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비는 이러한 장점을 통해 관우, 장비로 대표되는 뛰어난 장수들과 서서, 제갈량으로 대표되는 뛰어난 책사 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이 많은 성격 때문에 백성들의 인망 또한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백성들의 인망은 형주에서의 일화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단점도 형주에서의 일화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조의 침공으로 인해 유비가 급하게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비에게 형주에 있던 약 10만의 백성들이 뒤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10만의 백성을 데리고 도망을 친다면 조조의 추격에 따라잡힐 것이 분명해였습니다. 하지만 정이 많던 유비는 이 10만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유비는 조조의 추격에 따라잡히게 되며 본인의 군사와 아내를 잃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인망이 두터운 모습도 보여주지만 이를 쳐내지 못해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단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이 많고 덕망 있는 성격이 장점으로도 작용하였지만 단점으로도 작용한 온화한 리더십의 유비. 능력이 특출나진 않았지만 인덕과 인망이 가득해 많은 사람이 뒤따랐던 유비는 한국의 어떤 연예인과 닮아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인물은 바로 개그맨 유재석입니다. 유재석은 다른 여타 개그맨들과 달리 유행어도 존재하지 않았고
뛰어난 임팩트를 주던 개그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온화한 성품과 정이 많은 성격은 다른 여타 개그맨들과 후배 개그맨들을 따르게 했고, 이게 지금의 국민 MC 유재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유부단한 성격과 소심한 성격도 유비와 꼭 닮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인공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점도 유비와 꼭 닮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비를 닮은 유재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은 수원호의 창업군주, 하지만 비운의 주연인 송건입니다. 송건은 유비 조조와는 다르게 조연적 특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완성형 캐릭터인 조조와 성장형 캐릭터인 유비와는 다르게 송건은 손견, 손책으로 이어지는 강동 손씨 집안의 자손이었고, 그 세력을 그대로 이어받아 개국을 한 금수저형 군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연적 특성 때문에 삼국의 군주 중 하나인 송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송건의 장점 중 하나는 지키는 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웅성에는 큰 재능이 없었으나 수성은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위나라가 오나라의 본토를 한 번도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건은 주변 세력들도 잘 지켰습니다. 손견, 손책으로 이어지는 세력들을 잘 규합했는데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요절한 손책 때문에 송건은 19의 나이에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19의 나이에도 송건은 주변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규합해 오를 건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트 경영이세인 송건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송건의 단점은 모든 능력치가 어정쩡하다는 것인데요. 균형 잡힌 선택을 하며 부하들의 선택을 믿어주고 감정적으로도 휘둘리지 않던 송건은 조조처럼 뛰어난 지략이 있는 것도 유비처럼 덕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삼국시대에는 그 존재감이 비교적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송건은 전형적으로 보수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것을 잘하지만 혼란스러운 시대상에 조조나 유비만큼 임팩트를 남기기는 힘든 캐릭터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송건은 한국의 어떤 연예인과 닮아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인물은 바로 탤런트 정영돈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영돈 씨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위에서 이야기한 이경규, 유재석보다 큰 임팩트를 주는 것은 아니어도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예인들보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MC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위초고 세 나라의 군주와 한국의 대표 연예인들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초고 세 나라의 대표 장수와 한국의 영화배우들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다음 이 시간까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